엄마 나 힘들어. 안녕하세요. 인생치유연구소입니다.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공부를 포기하고 밝던 아이가 무기력해지고 성실하던 아이가 게임과 휴대폰에만 빠지며 허송세월을 보냅니다. 여러분의 자제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를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아이의 생활을 통제하고 잔소리를 하고 때로는 더 강하게 몰아붙이기도 할 겁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아이가 좋아질까요? 오히려 더 악화되어 아이와의 소통이 단절되는 분들 많으셨을 것입니다. 제 연구소에 한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. 중학교 시절 정규 1, 2등을 다투던 자랑스러운 아들이 특목고에 진학한 뒤부터 180도 달라졌다는 겁니다. 학교 공부는 완전히 손을 놓고 밤새 게임에만 빠져 산다는 것이었습니다.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듯 이 어머니도 생활을 통제하고 잔소리했습니다. 그럼에도 아이가 좋아지지 않자 협박도 하고 때려보기도 하면서 점점 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.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는 자신감을 잃어가며 눈빛은 점점 더 흐려져 가기만 했습니다. 간식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면 책상에는 책만 펼쳐져 있을 뿐, 내내 자다가 부모가 들어오면 급히 일어나거나 게임을 하다가 급히 공부하는 척만 할 뿐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. 보통 이런 아이의 문제는 아이에게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에게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인생의학 매니지먼트를 권유했고, 이렇게 인생의학 매니지먼트가 시작되었습니다. 스캔에 들어가 인생 내시경으로 살펴보니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그 아이는 스스로의 꿈과 미래를 위해 공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오로지 어머니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. 그 이유는 어머니가 친정을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. 남존여비 분위기의 가정에 태어나 아들인 오빠만 중시하고 딸인 자신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며 차별했던 부모님.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이 어머니는 열아들 부럽지 않은 딸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, 이에 대한 집착이 친정을 짊어지게 만들었습니다. 하지만 생각만큼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는 어려웠습니다. 조금이라도 친정 식구들 앞에서 인정받고 당당해지고 싶었던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통해서라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무거운 짐과 함께 아이의 등 위에 엎여 있었던 것입니다. 아이는 이러한 환경에서 어머니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게 되었고, 그 숨막히는 부담과 믿음 속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왔던 것입니다. 중학교에서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. 아이의 머리가 좋았고 노력도 했기 때문에 전교 1등과 2등을 다툴 수 있었습니다. 어머니는 아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친정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특목고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그곳에는 모두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모여 있었습니다. 이제는 조금 노력한다고 해서 1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. 그때부터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. 더 이상 엄마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고 실망시킬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. 그리고 그 두려움에 짓눌린 아이는 더 이상 공부에 몰두할 수가 없었습니다. 즉, 하기 싫었던 것이 아니라 숨막히는 부담과 두려움에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. 그 결과 아이는 게임이라는 도피처로 숨어버린 것이었습니다. 이 아이의 문제 원인은 어머님이 짊어지고 있던 친정이라는 커다란 짐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정화를 통해 어머니가 짊어지고 있던 친정이라는 짐을 내려놓게 했습니다. 그렇게 본인의 짐과 함께 아이의 등 위에 엎여 있던 이 어머니는 본인의 짐을 내려놓음으로써 저절로 아이에게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. 순종적이었던 아이가 어머니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. 치유된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. 그동안 힘들었을 아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이를 꾸짖기보다는 묵묵하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아이의 모든 비난을 그저 받아주었습니다. 그리고 게임만 하는 아이를 더 이상 탓하지 않았습니다.
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.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? 아이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. 아이가 갑자기 게임을 그만두었습니다.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게임을 멈춘 것입니다. 그리고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누가 공부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. 잔소리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.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. 그 후 아이의 성적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. 성적은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. 아이의 문제, 물론 그 아이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생활을 통제하고 잔소리를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문제의 원인이 아이에게 있든 외부에 있든 아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 원인을 찾아 제거해야 합니다.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는 부모보다 아이가 더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리고 아이의 문제 행동은 무언의 구조 요청일지도 모릅니다. 어쩌면 우리는 아이의 신호를 알아듣지 못한 채 아이를 몰아붙이거나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.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또 새로운 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.